이번에는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에서 전자저울을 꺼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게 있습니다. 나중에 닫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별것 아닌데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꺼내서 스티로폼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시 안에 넣어 주시고요. 다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워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닫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는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책상 속이나 실험 테이블 밑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이것만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지 질량만 측정할 거기 때문에 다른 번잡스러운 게 없으니까 위에다가 올려서 실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연소할 불에 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실험 기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자는 치워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울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나면 바로 치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공기방울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기방울이고요. 이 까만 동그라미 안에 이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으면 수평이 맞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옆에서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보셔가지고 까만 동그라미 안에 공기방울이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수평이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해야만 질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오프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움직였는데 얘가 고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뒤편에 있는 이 나사를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이 조절을 4개를 4군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돌려가지고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되고 이게 떨어집니다. 위에 있는 접시는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큰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켰습니다. 그래서 0.00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까만색으로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 없어졌다가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값이 안정적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동그라미가 나와 있으면 그때 이제 값을 읽으면 돼요. 자, 그럼 동그라미 나와 있지 않으면 얘가 지금 좀 불안정하다는 건데, 많은 요인이 있는데 100분의 1g까지 측정을 하는 저울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해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주변에서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값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떠들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이렇게 공기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멈추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나면 이제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질량을 측정할 때에는 물질의 질량, 특히 약품의 질량을 잴 때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약품을 직접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쏟아부린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과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고 섞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시 자체가 상할 수도 있어,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용기나 이런 약포지를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용기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질량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기록해 놓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나오면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때 뭘 누르냐면 TAR이라고 되어 있는 테어 버튼을 누르시면 0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용기의 질량을 빼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0점을 다시 잡아주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시약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지금 나와 있는 값은 1g이라고 나오면 바로 시약 자체의 질량만 있겠죠. 아까 73g 정도가 나왔으니까, 비커의 질량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이걸 없이 들면, 자,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73.67g을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0점을 다시 재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치약의 질량만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제 1g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아주 적은 양을 할 때는 약수저 뒤쪽에 작은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씩 넣고 조금 기다려주면 네, 이렇게 1.0으로 되었죠. 그러면 1g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1.01로 올라갔으면 조금 빼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 오차는 원래 이 기기가 갖고 있는 오차라서 어디에다 놓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가 오차 부분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네, 0.99에서 1.0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거의 맞는 값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포지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 다시 껐다가요. 약포지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켜시고 0점이 되었으면 약포지를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약포지를 2번 접어줍니다. 운반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2번 접어주는 이유는 약품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잘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고 용기 안에 잘 집어넣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운반할 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이걸 잡고 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네, 약품이 다 쏟아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힘을 받기 때문에 들어도 네, 별 이상 없이 잘 들리서 탄탄하게 좀 힘을 네,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2번 접어서 올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0.35g이 약포지의 질량이니까 이거를 1.35까지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네, 테어 버튼이었죠. 테어 버튼을 누릅니다. 숨도 쉬면 바뀔 수 있어요. 숨도 크게 쉬거나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해도 0.1g은 0.01g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 바라고요. 네, 지금 밖에서 네, 천둥이 칩니다. 네, 0점을 다시 맞춘 이후에 1g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1.0g이 됐죠. 그래서 네, 1g을 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 용기에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측정을 다 끝냈으면 더 이상 질량 측정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울은 전자저울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는 게 실험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도 막을 수 있고요. 안전사고도. 네, 마찬가지로 꺼주시고요. 반대 과정으로 하면 되겠죠. 뚜껑을 여시고 네, 모양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양도 역시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대로 넣어주시고 뚜껑을 덮고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대로 잘 안 들어가는데 힘으로 밀어 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네, 넣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처음 위치에 되돌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저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